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방전직 컨설턴트 유미호입니다. 오늘은 분야별 직업과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4개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래의 직업 변화 트렌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전역 간부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이트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인해서 AI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로봇이나 AI 등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술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때문에 요구되는 능력도 유연성이라든지 창의력 그리고 공감 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군에서도 2018년도에는 드론 로봇센터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AI 연구센터도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직업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직업 중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들 지원하시는 보안이라든지 그런 보안 관련 직종의 고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한 직종의 고용도 증가를 하고 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반려동물 관리사, 그리고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등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직업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화되고 자동화됨에 따라서 톨게이트 계산원들의 일을 하이패스가 대신하고요. 그리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의 은행들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구되는 능력들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기계가 인간의 업무 영역을 대체함에 따라서 인간의 업무 영역이 보다 고도화되고 또 그리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진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진보도 알고리즘이 지역 내 지진 관련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이렇게 사실을 전달하는 속보성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로봇이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기자들은 뭘 하냐? 기자들은 기획력이나 창의력을 요구하는 탐사 보도 등에 집중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트렌드는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도시 사람들이 신선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과수원이라든지 농장으로 직접 주문 생산하는 트렌드가 요리사와 만나서 요리사 농부라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역 간부 선생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직업은 뭘까요? 저희 회사가 10년 동안 전역 간부 선생님들의 취업 지원을 도왔는데요. 그간의 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기 설비 분야에 가장 많은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라든지 건물설비관리원으로도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도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변화 요소들이 꽤 많죠. 하지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겠죠. 우리 선생님들 취업 준비라든지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건강과 체력 관리 꾸준히 잘 하시고요. 요즘에는 이력서라든지 자소서 작성을 대부분 컴퓨터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서류 지원도 이메일로 하시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다들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좀 컴퓨터와 덜 친하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력서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요. 선생님들 군에서 씨름 많이 하시죠. 씨름판에서 삿발을 잘 잡아야 경기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삿발을 잘못 잡으면 시작도 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을 잘해야 면접을 볼 수가 있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이력서, 자소서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지인 소개 시에도 서류 작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나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잖아요. 혹시라도 떨어졌다고 실망하거나 창피해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확보가 중요한데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알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관심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 스카우트가 밴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채용 정보라든지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밴드에 가입하셔서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주변 분들한테 소문을 좀 많이 내주세요. 바로 취업하시는 선생님들 보시면 그래도 지인 소개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선생님들에게 활용 가능한 교육 정보 몇 가지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직업능력개발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선생님들 그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다 회원가입하셨잖아요. 150만 원 지원되시고 본인 부담금은 이제 20%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는 교육 과정이 있으셨다면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이 과정이 지원이 되시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교육비는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하시고 나중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직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른데요. 5년에서 10년까지는 150만 원, 그리고 10년 이상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전역하시고 6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전역하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시고요.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시면 나머지 금액의 반은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비인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HRDnet 사이트에서 지역이라든지 훈련 과정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위탁교육 과정은요. 직업능력개발비와는 별도로 지원이 되시고 또 본인 부담금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과정이 있으시면 바로 신청을 해 주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용한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회복지 분야와 상담 분야 자격증 알아볼게요. 사회복지사는요. 고령화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정부 정책이 맞물려서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그 고용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회복지사 2급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17과목을 이수하시고 그리고 실습 160시간을 받으시면 취득이 가능하신데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로 진출 가능한 분야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회복지기관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 학교 사감으로 많이들 가시는데요. 준부사관님들이나 소령, 중령, 대령 같은
영광급 장교님들이 특히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병영상담사도 많이들 가시는데요. 그렇다면 병영상담사로 가장 선호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갓 전역한 간부의 아내랍니다. 왜냐? 우리 군인 선생님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복지시설 운영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담 분야에서는 우대해주는 자격증이니까 그만큼 또 활용도도 높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해서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면서 구인 건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10위 중 요양보호사가 2위,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3위에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를 신규로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총 240시간을 이수하시면 그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데요.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50시간만 추가를 하시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를 먼저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진출 가능한 분야는요, 뭐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로도 가능하십니다. 직업상담사도 나쁘지 않은데요. 앞에서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10위까지를 알아봤는데 이 직업상담사도 10위권 안에 포함되는 자격증이고요.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만큼 수요도 높은데요. 핸드폰 꺼놓고 한 3개월 정도만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십니다.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선생님들처럼 군 관련해서 좀 전직을 상담해주는 상담사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센터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창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인력사무소 운영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들 가시는 요 시설 분야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어서 전망도 높은데요. 주택관리사는 중장년층 선생님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독학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까지 했는데 대부분의 퇴사 사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부녀 회장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우리 관리소장님들의 하는 일이 경리들이나 기사들, 그리고 경비원들을 통솔하는 업무도 있지만 반면에 입주민들을 모셔야 하는 양면성을 지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감정 노동직군이기도 합니다. 진출 가능한 분야는요, 뭐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으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전문 용역 업체 등으로도 가능하십니다. 경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요, 뭐 현장이라든지 기업 등으로 파견된 경비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비업을 할 때는 반드시 요 경비 지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연 1회, 보통 11월에 있기 때문에 교육도 후반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뭐 저녁 시기라든지 뭐 공백기 감안하셔서 훈련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소식 하나는 올해부터 HRD넷에 요 경비지도사 과정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HRD넷에서 요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경찰 공무원 가산점으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요 경비지도사 시험을 많이 보면서 합격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 그래서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지 요 경비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또한 좀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진출 가능한 분야는요, 경비 및 경호 서비스 업체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외식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업체로도 가능하십니다. 빌딩 경영 관리사는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좀 비교적 취득이 쉬운데요. 왜 쉬우냐?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문제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관련 정보를 좀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교육원에서도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교육원에서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 취업을 시켜야지 다음에도 사업을 딸 수가 있는데 때문에 관련 정보들을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빌딩 경영 관리에 또 소방안전관리사가 있으시면 취업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빌딩 경영 관리사도 진출 분야가 뭐 건물관리라든지 빌딩, 건물관리소장님으로도 진출이 가능하십니다. 자, 드디어 전기기능사 나왔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제 취업을 많이 가시는 곳이죠. 전기기능사 같은 곳은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나왔네요. 워크넷 채용 정보에 등재된 1위에서 10위 안에 요 전기기능사 관련 자격증 3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채용 정보라든지 뭐 채용 건수가 많다는 얘기겠죠. 저희 참여자 선생님 중에 정말로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 전기기능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세종청사 전기공무직에 취업을 하신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물론 전기기능사 하나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는데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고 또 운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 자소서 클리닉에서부터 그리고 모의 면접도 실제 면접처럼 진행을 했고요. 실제 면접에서도 준비한 대로 선생님이 대답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선생님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켰다면서 원망도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나이 먹어서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 했더니 또 가족들이 오히려 너무나 쉽게 그럼 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 말에 또 자존심이 상하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셨고 합격까지 하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뭐 직업진로 방향이 없으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요 전기기능사는 꼭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는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와 전기설비가 가장 많고 또 광범위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일만 하면 되지만 작은 건물이라든지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와 소방 그리고 보일러 등의 제반 시설을 모두 다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격증도 전기기능사는 필수로 있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거기에 소방안전관리사라든지 사용시설 안전관리사 등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웬만한 시설관리 분야는 다 지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조냉동기계 기능사가 나왔는데요. 공조냉동은 에어컨 냉동과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으로는 취업하기가 좀 어렵지만 요 공조냉동 같은 경우에는 요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채용 공고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출 가능한 분야는요. 뭐
냉장이라든지 냉동창고 업체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식품 관련 업체, 그리고 또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 관련해서 AS라든지 설치 시공 관련한 채용 공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에너지 관리 기능사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관련된 보일러 설치라든지 시공, 운전 및 유지 관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진출 가능한 분야도 다양해요. 건설 설비 관리 업체로도 가능하시고 또 생산 관리 업체라든지 제조업 등 다양한 업체로도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설관리 자격증이 꽤 많은데요. 이번에는 조경기능사 과정 알아볼게요. 조경기능사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2위에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노가다라는 이미지가 컸지만 요즘에는 전문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요즘 환경과 자연에 관심이 커지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요 조경공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번 취득하면 많게는 80세 이상까지도 쓰임새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꽃이라든지 나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격증이 있으시면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그리고 대학교 등의 조경관리 공무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골프장 코스 대행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시설 분야나 설비 분야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은데요. 건물법상 빌딩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건물 규모에 따라서 작게는 3급, 그리고 클수록 2급, 1급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웬만한 건물은 2급이면 충분하지만 이제 선생님들 이왕 취득하시는 거 1급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요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5일 교육받고 마지막 날 시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에 비하면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쉬운 편이지만 또 처음 접하신 분들은 단어가 생소해서 좀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습 좀 많이 하셔서 꼭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합격률은 50%입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3일만 교육을 받으면 되시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좀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대기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신청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신청하실 때는 미리미리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대기하고 계셨다가 바로 신청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시설 분야에서는 필수로 요구하거나 우대해주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5일 교육받고 마지막 날 시험을 보는 과정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기 인수가 많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미리 로그인하고 계셨다가 신청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중장년층 사회 진출 경로에도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중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비교적 취득하기가 조금 쉬운 일종 대형 면허 자격증도 괜찮은데요. 요거 미리 취득해 놓으시면 운전이라든지 물류 쪽으로도 나중에 취업이 가능하시고요. 숲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또 말하는 거 좋아하신다라는 선생님들은 숲 해설가나 문화재 해설사도 괜찮을 듯 하고요. 나머지 과정들은 선생님들 좀 참고해 두시고요. 학교 보안관 같은 경우에도 하는 일 대비 급여라든지 조건이 괜찮아서
퇴직 경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역 간부님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시면서 더 경쟁력이 치열해지셨습니다. 서울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학교 보안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배움터 지킴이라고 교육 위촉직이 대신 있습니다. 근무 시간도 비교적 짧고 급여도 한 70에서 80 정도 되시는데, 혹시 배움터 지킴이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요, 학교 안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이 과정은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무에서든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인데요. 자격증은 없으시더라도 정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은 모든 직무에 필요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겨찾기에 필요한 사이트 좀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큐넥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자격증 정보의 모든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그리고 HRDnet 사이트는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종합해 놓았으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은 아마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평소에 자주 찾는 사이트가 있나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을 겨냥한 채용 공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좀 더 워크넷을 좀 중점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워크넷 회원 가입을 하시고 구직 등록을 하시면 동마다 일자리 상담사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일자리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채용 공고를 보시고 직접 지원을 하실 때는 이메일로 직접 지원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 왜냐? 실업급여 관련해서 허수로 오인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대군인지원센터에는 또 우리 전역간부 선생님들을 우대해주는 그런 일자리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를 해두시고요. 국방전직교육원은 잘 아실 테고, 그리고 나는 공공기관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나라일터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라고 해서 요 관련한 내용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시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최대 7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때문에 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우대해주는 공고를 지원을 하시게 되시면 아무래도 같은 조건의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시고 3개월을 유지하고, 그리고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워크숍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교육 시점은 교육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 저녁 말미쯤에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업정보와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 이후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뭔지,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요. 하지만 행동할 때가 되면 생각하기를 멈추고 바로 실천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